봄 햇살이 아직 수줍음을 탄다. 그러나 속은 맑은 유리질이다. 오릉 담장 넘어 목련이 화사한 신부다. 목련은 담장을 넘어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 목련은 그림자가 없다. 성인처럼 그림자를 거두는 목련. 있다면 하얀 그림자다. 이 조흥문이 숭덕전의 정문이다. 조자에는 건국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조흥에는 건국하여 나라를 흥하게 한다는 뜻이 담긴다. 대소인원계하마비가 있으니 누구든 말이나 차에서 내려 예를 갖추라. 숭덕전 부속 건물은 이 조흥문을 통과하는 길을 축으로 좌우에 배치되어 있고 그 마지막이 숭덕전이다. 이 홍살문을 지나면 성역이다. 이 홍살문은 한국 홍살문의 대표급이다. 저 오른쪽 담장 밑에는 목련불이 한창 활활 타고 그 불을 카메라로 쬐는 상춘객들. 여인들은 봄옷을 입고 경쟁적으로 카메라 앞을 비집는다. 정면에 보이는 문이 영숭문이다. 왼쪽으로 비각이 둘 있는데 남향의 큰 비각은 숭성각이다. 숭성이란 성인을 우러른다는 뜻이다. 비각은 전면이 세 칸으로 큰 집이다. 비 주변을 촘촘한 홍살로 에워싸 비문이 잘 보이지 않는다. 저 비는 높이가 3m, 폭은 1.2m, 두께는 0.5m쯤 되어 보인다. 이렇게 큰 비를 보았는가? 하도 높아 비가 쓴 천정에 박혀 다 보이지 않는다. 전자로 앞면엔 신라 시조왕, 뒷면에 묘비명이라고 새겼다. 능이라 하지 않고 묘라 하였다. 이 비는 1759년 영조 35년에 세운 혁거세 왕의 탄생과 치세를 기리는 신라 시조왕 묘비명 병서이다. 비문을 살펴보자. 먼저 박혁거세의 탄생 설화를 이야기한다. 그는 기원전 69년에 태어나서 13세에 육촌장에 즉위하니 기원전 57년 4월의 일이었다. 고허 촌장이 신선히 꿇어앉아 절하는 모습을 보고 가서 보니 큰 알이 있었다. 쪼개어 보니 아기가 나왔는데 동천에 목욕을 시키니 몸에서 광채가 났다. 그 알은 선도산의 성모 파사소가 나왔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는 흰 말이 울고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말은 나오지 않고 혁거세의 어머니는 파사소라고 하였다. 즉위 5년에 알령을 맞이하여 왕비를 삼았다. 알령은 알령정에 나타난 용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왕은 국내외에 덕치를 베풀었다. 외가 국경을 침범하려 하다가 왕의 신성하고 의짐을 듣고는 돌아갔다. 왕의 덕에 감화하여 변한이 신라에 귀순하였다. 낭랑이 침범하였으나 밤에 문을 잠그지 않고 들에 곡식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군사를 거두었다. 왕은 마한에게도 감화를 주었다. 마한 왕이 죽었을 때 아랫 사람들이 그 틈을 타 마한을 치자고 하였으나 왕은 그것은 어진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하여 오히려 사신을 보내 조위하였다. 동옥저 왕이 양마 20피를 올리며 성인에게 올린다고 하였다. 박혁거세는 이처럼 성인이었고 알령 부인 또한 성인이어서 사람들은 이성이라고 불렀다. 박혁거세는 기원 후 4년 3월에 돌아가시니 장사 후 1해 만에 왕비 알령도 돌아가셨다. 홍수가 지거나 가뭄이 들 때 백성들이 이 오릉에 기도하면 영험이 있었다. 백성들은 왕의 은혜는 죽었어도 끝이 없다고 하였다. 이 비의 비문은 대제학 조관빈이 짓고 전서는 판부사 유척기가 썼고 글씨는 지금 홍봉조가 썼다. 여기까지가 비문의 내용이다. 비문 중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혁거세 왕의 얼지입니다.
그의 어진 정치는 여순처럼 백성을 교화시켰고 이웃나라가 창을 버리게 하였다. 그런 정신을 나라의 기반으로 삼았다. 이 우람한 비를 세울 때 이야기이다. 이 비는 무게가 대략 5톤쯤 되리라. 이 큰 돌은 치술령 서쪽 기슭에서 발견하여 이곳까지 70리를 옮기는데 11개 읍 승군 1,500명이 동원되었다. 영변에서 온 석수 박용수가 돌을 깎고 새겼다. 돌을 발견하여 비를 세울 때까지 9년이나 걸렸다. 동향의 작은 비각에는 중수 기념비가 들어있다. 영숙문을 지나면 다시 건물로 에워싼 마당이 나온다. 왼쪽이 상현제이고 오른쪽이 동제이다. 상현제는 회의 및 대축간과 집내가 속박하는 곳이다. 그 남쪽에 구부러진 향나무가 석재 수조 위에 용트림하고 있다. 300년 묵었다고 한다. 이 수조는 아마 담암사 혹은 담엄사에 있던 것이리라. 원래 이곳에는 담암사라는 절이 있었다. 동제에는 초헌관과 아헌관이 숙박한다. 다시 북쪽의 숙경문을 지나면 본전 숭덕전을 마주하게 된다. 숭덕전은 박역거세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오직 청명대제, 춘향대제, 추분대제에만 문을 연다. 숭덕전은 조선 세종 11년에 세웠으나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것을 선조 33년에 다시 지었고 경종 3년에 이르러 숭덕전이라 불렀다. 현재의 건물은 영조 11년 즉 1735년에 지은 것이다. 건물을 둘러보자. 숭덕전은 앞면 3칸, 옆면 2칸이다. 측면 2칸 중 앞칸은 앞벽이 없이 튀어져 있다. 맞배집 겹쳐마로 주포식이지만 공포 사이에 화판을 넣고 외 목도리와 이 꽁을 베풀었다. 재치 있으면서도 진중한 사람을 보는 듯하다. 국화, 학, 모란, 포도, 연꽃, 파초, 매화 등을 그린 여러 가지 벽화를 올렸다. 오른쪽 건물은 제사 음식을 보관하는 전사청이고 그 북쪽의 작은 건물은 향축실로 향과 축문을 보관하는 곳인데 건물이지만 참 귀엽다. 이곳에서 올리는 제향 의례는 무형문화재로 등록할 만하다. 이곳의 제사는 오늘날 사가에서 올리는 제사와는 크게 다르다. 향교의 석정과 비슷하게 좌팔변, 우팔두를 기본으로 차리는데 이를테면 생돼지 5마리, 생염소 5마리, 천일염, 부추 한 단 등 24가지 제수를 올린다. 동제 옆 현문을 통과하면 다시 안마당이 나오고 남쪽엔 부엌, 창고, 포사 즉 부주 등 지원시설 건물이 있다. 북쪽에는 현직 능참봉 10인이 자는 추보헌이 있다. 안마당 동쪽은 11칸이나 되는 동행각이 있는데 전직 참봉이나 외래객이 숙식하는 곳이다. 추보헌 옆으로 나가면 작은 연못이 나온다. 다시 작은 문으로 나가면 알령정이 나온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알령정에 계룡이 나타나 옆구리로 여자아이를 낳았는데 어떤 할머니가 기이하게 여겨 데려다 길렀으며 이름을 우물 이름을 따서 알령이라 하였다. 알령은 자라면서 용모와 덕행이 뛰어나 시조왕이 왕비로 맞았다. 사람들은 왕과 왕비를 두 성인이라고 하였다. 이제 오릉으로 가보자. 오릉의 정문은 숭이문이다. 오릉 앞에는 일자각이 있다. 이곳에는 시조왕, 남해왕, 유리왕, 파사왕, 아령왕비 등 5 신유가 모셔져 있으며 초하루와 보름에 분향한다. 이곳이 오릉이다. 1호 무덤이 높이 10m로 가장 크며 2호 무덤은 표주박형으로 봉분이 2개인 쌍릉이다. 오릉에는 누가 묻혀 있을까? 삼국사기에는 신라시조 박혁거세와 제2대 남해왕, 제3대 유리왕,
제5대 파사왕 등 신라 초기 4분의 왕과 혁거세의 왕후인 아령왕비 등 5분의 무덤이라고 한다. 반면에 삼국유사에는 혁거세 왕이 임금 자리에 있은 지 62년 만에 하늘로 올라갔다가 7일 후에 몸이 흩어져 땅에 떨어지자 왕비도 따라 죽으니 사람들이 같이 묻으려고 했으나 큰 뱀이 방해해서 몸의 5부분을 따로따로 묻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오릉 또는 사릉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혁거세의 어머니에 대한 설화도 빼놓을 수 없다. 삼국유사에는 선도성모 설화가 등장한다. 즉 신모는 본시 중국 황실의 딸로서 신선술로 해동으로 향하자 부왕이 솔개를 보내어 그 새가 내린 곳에 신모를 정착게 하고 지신이 되게 하니 그곳이 월성 서연산이었다고 한다. 서연산이 선도산일 것이다. 선도산 정상 부근에는 아직 성모사가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성모사 유허비가 있다. 유허비에서 보면 오릉의 숭임은 일자전 5릉의 축이 정확하게 성모사 유허지의 다음을 알 수 있다. 이곳은 북쪽 담장 근처이다. 이곳에 모아둔 돌은 이곳에 있었을 담암사와 신원사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근처에 있었을 귀교에서 옮겨왔을 돌도 있을성 싶다. 인기척이 없어 한산한 동북쪽 귀퉁이는 고라니의 천국이다. 놀랍게도 수십 마리 고라니가 놀라 달아난다. 야성의 고라니, 오릉의 철제 울타리는 쉽게 뛰어넘는다. 고라니는 시조왕의 성력을 인정치 않는다. 능력도 그것들에겐 좋은 놀이터이다. 이 녀석을 보라. 알령정 앞인데도 전혀 예를 갖추지 않는다. 박혁거세 왕이 빙그레 웃었을 야성의 고라니. 오릉을 났으니 오릉은 유불선이 함께 공존한 곳이라는 느낌이 다가왔다. 숭덕정은 아무래도 유교적이고 그 전에 있었던 담암사와 신원사는 불교 사찰이었고 알령정 설화는 도교적이고 성모사도 도교 사당이 아닌가. 오릉은 우리 한국인의 사상적 근간인 유불선 전통이 상징적으로 숨쉬는 곳이란 생각이 든다.